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8월 19일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로 인해 최근 불고 있는 노 재팬 운동의 여파로 여행사의 일본 호텔 예약 감소가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패스가 자체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 일본 호텔 예약이 51% 감소했습니다. 주요 도시로는 도쿄 42%, 오사카 58%, 후쿠오카 59%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호텔패스 관계자는요, 개인 여행보다는 상용 예약이 많은 여행사 예약이 50% 이상 감소한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향후 일본 호텔에 대한 추가 물량 감소에 대비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텔패스의 또 다른 업무 부서인 중국 사업부는 일본 호텔 예약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실적이 나와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을 방문한 관광객 중 최대 증가한 나라는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보면 올해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중국 관광객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개월 동안 중국인 관광객은 280만 명,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40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베트남 최다 방문국인 중국 관광객은 490만 명, 한국은 350만 명으로 약 140만 명 차이가 있었는데요. 2019년 7개월 동안 격차는 4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요, 2018년 중국 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액은 1,900만 동, 한국 돈으로 95만 원 정도 되고요. 한국은 평균 2,600만 동, 한화로 132만 원가량으로 1인당 지출 순위로 중국은 8위, 한국은 4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요, 1,55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관광 수입은 165달러, 하나로 20조 정도 되는데요. 베트남 GDP의 8.4%를 기여했고요. 202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그리고 관광 수입은 GDP의 10%에 달하는 350억 달러, 하나 기준으로는 42조 원가량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1월 뉴욕 하루 2회 운항 확대한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린 바 있죠.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뉴욕 관광청과 공동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먼저 증편 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전 항공편만 운항하고 있죠. 아시아나항공 인천 뉴욕 노선에 오는 11월 24일부터 21시 50분에 출발하는 야간 항공편을 증편합니다. 미주로 여행하는 고객들의 스케줄 선택권이 늘어났죠. 아울러 뉴욕 노선에 최신의 A350 항공기를 투입해서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뉴욕 노선 증편을 기념해서 사전에 특별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요. 뉴욕 관광청과 공동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트래블데일리 텍스트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망이죠. 인민망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인민망 한국지사에서 지난 5월 달부터 7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2,398명 대상으로 한국 여행 만족도를 실시했습니다. 2,893명은 한국에 재방문한 인원까지 복수로 통계에 잡힌 거겠죠. 주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71%고요. 재방문율은 42%, 방한 만족도는 44%, 그리고 높은 쇼핑 선호는 70% 등으로 나타났고요. 방문지는 서울이 절대적으로 압도했습니다. 78%, 그리고 다음으로 부산이 10%, 경기 지역이 9%, 강원, 제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는요, 중국 온라인 사이트 및 SNS가 50%로 가장 많았고요.
한편 아시아 국가 선호도 순위는 일본이 63%로 1위를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한국이 22.2% 순이었습니다. 응답자는 한국 관광을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공연, 외식, 문화체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터키 소식입니다. 터키 관광청을 통한 한국 내 활동도 홍보 활동도 점차 더 다양해지고 많아질 것 같습니다. 터키 의회가요, 지난 7월에 관광 수입 및 관광객 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 홍보 조직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비준했다고 합니다. 터키 관광장관은 새로 발족하는 관광 홍보 조직이 터키의 잠재력을 개발해 세계 관광 산업에서 터키 관광을 한 차원 더 높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보 조직의 초기 예산은 125에서 15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1815억 원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관광 숙박업, 관광업, 항공업을 포함해 관광산업 내 참여 기업들의 연간 매출에서 재원을 확보하고요. 정부도 조직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고 전체 예산 중 최소 85%가 관광 홍보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조직은 관광장관, 차관, 터키 항공사, 관광 홍보 부사장과 CEO를 포함한 민간 부분 11명의 대표들로 총 15인의 임원들로 구성이 될 거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하반기 노선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티웨이 항공은요, 9월 김해공항을 통한 신규 노선 취항을 이어가며 노선 확대에 따른 실적 증대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9월 6일이죠. 부산 까오슝 노선을 시작으로 9월 12일에는 부산 타이중 노선의 신규 취항을 통해 지방항공을 통한 순차적으로 노선 확대를 넓혀간다고 밝혔습니다. 앵커가 쓰고 앵커가 소리내 읽어드리는 오늘의 앵커의 쓴소리. 오늘 제목은 2019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정했습니다. 부제는 누가 밀러데이가 될 것인가 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가장 큰 갈등을 겪는 인물은 밀러 대위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갇혀있는 자신의 부하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자신의 부하들의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는 처지인 밀러 대위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의 고뇌는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갈등이자 고민입니다. 매우 보편타당하면서도 좀 더 숭고한 표현을 하자면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밀러 대위 역시 군인의 신분으로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가 없었다면 고민조차 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건 명령이건 인류애건 밀러 대위는 자신들의 부하와 함께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섭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행위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타인을 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라면 한 동화에 나오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는 이야기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목적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누군가의 정해진 희생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인류애적인 사랑과 희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의인화시켜도 쥐를 의인화시켜도 대를 위한 소의 희생만 있을 뿐 그 작은 한 마리의 쥐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어쩌면 매우 잔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과 또 다른 성격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진의 포화 속 2019년 새로운 라이언 일병이 적진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현지에 있는 한인 소유의 관광 관련 업체들입니다. 영화에서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면 되지만 작금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적진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기서 적의 의미는 의미상 표형으로 표기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에 있는 수많은 라이언 일병들은 구해달라는 표현조차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감한 현실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상황에 그 누구도 밀러 대위를 자처하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자 외치는 순간 어떤 역풍이 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나마 요 며칠 사이 살려달라 또는 구해달라는 외침이 적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첫 시그널이 온 셈이죠.
상황이 이쯤 되면 많은 밀러 대위의 출현이 기다려집니다. 하나의 희생으로 다른 모두가 편안해진다는 우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희생하는 쥐의 모습보다는 밀러 대위의 선택과 결단이 더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트래블 데일리 뉴스 마치겠습니다.